어떤 분이 가족과 이별하고 홀로서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말, 그게 차라리 위로가 돼서 이제는 가족과는 관계를 끊고 다른 어떤 건강한 관계 맺기를 연습하고 싶다. 이제 이분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관계 맺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절받아도 사람들에게 자꾸 손을 뻗고 그런 거를 배우는 중이다. 근데 요즘 새롭게 종교도 시도할까 생각 중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역사회에서 관계 맺기 하기에는 종교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정서적으로 기댈 기둥을 여러 군데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도 생각 중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서적인 기둥을 꼭 종교에서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정서적인 기둥은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예측 불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단단한 정서적 기둥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서적 기둥은 어떤 유동적인 예측 불가한 그런 사람 관계로 정서적 기둥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고정적인 것, 내가 흔들리지만 정서적인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재미를 붙인 그런 클라이밍이라던가 그럼 클라이밍 동호회 가면은 또 거긴 또 신체 건강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보면은 와 정말 잘하는 사람도 보이고 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기까지 가고 싶다. 그러려면 내 지금 이 허접한 몸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를 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동기부여도 되고 자극도 되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좀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농사 같은 거 요즘에 그런 것도 취미로 많이 하시고 요즘에 도시 양봉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취미로 모여서 주말마다 하시는 분들 커뮤니티도 있고 하니까 굳이 종교가 아니라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서적 기둥은 오히려 좀 뭔가 고정적이고 단단한 물성에 기반을 둔 것, 운동이라든지 다른 걸 배운다던가. 그래서 외로움, 어떤 정서적으로 뭔가 의존할 어떤 상대,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고 그렇다면 1인 가구 여성을 평생 지속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일단은 내가 왜 그러면 이런 허전함이나 갈망이나 이런 걸 느끼는지 그 부분부터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외로움과 어떻게 직면을 해야 되냐, 외로우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 내가 왜 무엇을 기대하는지 사람에게 내가 왜 그리고 이런 점에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그런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40, 50대 비혼 여성이 늦게 배워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분은 자신의 어머니를 좀 걱정하고 계세요. 뒤늦게 고생하시다가 타로난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 타로난 것은 너무 축하할 일이고 아직까지 돈을 벌고는 계시지만 몸이 굉장히 힘든 일을 이것저것 하고 계신다. 청소 노동자시래요. 본인 말로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뭐든지 배우면 잘할 것 같아요. 저를 챙길 여력도 부족하지만 타로를 한 엄마를 임파워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존엄을 찾아 자유를 찾아 해방을 찾아 제도 밖으로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축하하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일도 중요하고 생계도 중요하니까 잘 이어나가야 할 텐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도 많고 저는 그런 것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저런 행사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다 보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막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다 또 막 무료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정보 격차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따님이 찾아서 엄마를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뭐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고 재교육이나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주는 뭐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대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현재 직장 말고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릴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 저도 아까 소근호 선생님들 얘기했지만, 뭐 일할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다. 뭐 닥치는 대로 한다. 들어온 일을 거절하지 않는다. 들어오는 것도 프리랜서 여성일 경우에는 한 30대가 황금기인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이 40대가 지나가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 너무 또 경력이 많거나 나이가 있거나 또 그에 비해 그와 함께 몸값이 좀 올라가거나 뭐 이러면은 오히려 그 전보다 일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한 가지 직업을 뭐 계속 한다 이런 시대는 아니라 한 사람이 뭐 열 몇 가지의 직업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코어 근육처럼 코어 경력 같은 것을 살려서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일들을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해요. 그건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엔잡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엔잡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엔잡은 각기 다 다른 일들을 여러 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어떤 코어 경력이 있고 거기서 그것을 기반으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베리에이션을 하는 가지치기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저는 뭐 광고 일을 했고 카피라이터 일을 했으니까 그것이 저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책도 쓰고 공간이나 뭐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책을 썼기 때문에 뭐 강연도 좀 다닌다거나 뭔가 그게 다 제 어떤 코어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더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코어 경력이 없으면 사실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소근호 팀도 각자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런 핵심 역량, 코어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뻗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뭐 닥치는 대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나갈 수 있는지 이게 어떤 미디어와 만나면 어떤 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한 가지 일로는 안 되고 막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늘려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막 주말에도 이거 하고 막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코어 역량이 뭔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변주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찬찬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일을 계속 해야 되고 특히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 여성에게는 물론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불리는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고정적인 임금을 계속해서 얻는 것이 있고 그걸 가져가는 것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20대에는 30대의 전문성, 그렇게 핵심 역량, 코어 경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20대가 될 것이고 30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좀 더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늘릴 것인가 40대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시기인 거고 40대는 그렇게 확장된 것들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좀 더 그러면 뭐 이익 실현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너무 막 지금 20살인데 막 70대 나의 어떤 불안한 외로운 노년 막 노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미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